안녕하세요. 즐거운 습관 박태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53번째 보닛 헤드 상어입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머리가 보닛이 뭔지 아시죠? 그 자동차 앞에 있는 그 뚜껑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 사진을 보신 게 훨씬 빠르겠네요. 자, 이렇게 머리가 둥그스름하게 이건 암컷이네요. 암컷은 좀 둥글고 수컷은 뾰족하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학명은 스피나 티브로는 상어라는 뜻이죠. 21도 이상 상당히 따뜻한 곳이죠. 열대 지역의 얕은 연안에서 혹은 강어기에서 삽니다. 해초나 모래바닥, 뭐 진흙 이런 데를 좋아하고요. 동태평양, 서태평양, 서대서양, 멕시코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로 태평양에 있는 거는 거의 멸종했고요. 서대서양에 있는 멕시코만 근처 그쪽에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어가 변온동물인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수온에 따라서 이주를 온도가 겨울에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오고 뭐 더워지면 다시 시원한 곳으로 가고 그런 형태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통명은 뭐 영어로는 그냥 보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글로는 보닛 헤드 귀상어입니다. 이건 한글 번역이 있어요. 이게 왜 귀상어냐면 귀상어과거든요. 귀상어가 뭐냐면은 이, 이 귀에 여기 보시면 요게 뭔 것 같습니까? 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귀에 이렇게 양쪽 끝에 뒤에 나중에 그 해모상어도 할 건데요. 그것도 귀상어과고 그것도 귀의 양쪽 끝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본 거고요. 아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입이고 길이는 1.5m까지 자라니까 상어치고는 작죠. 평균은 85cm 정도고요. 무게는 뭐 12kg, 16kg죠. 16k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암컷은 머리가 넓고 둥글고 수컷은 앞 가장자리를 따라서 뚜렷하게 튀어나온 성별로 좀 색깔이 몸의 바디가 좀 다른 그런 상어입니다. 상어 중에 유일하게 그렇죠. 산모 모양의 머리 그리고 넓고 매끄러운데 귀상어 속에서는 가장 작고요. 아까 제가 작다고 상어 중에서도 작다고 말씀드렸죠. 귀상어도 상어 중에서 작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종입니다. 등은 회갈색, 배는 백색 그렇게 돼 있고 어류의 가슴 지느러미가 아닌 그 머리로 피칭, 뭐 롤링, 요잉 이게 이 회전 운동이거든요. 피칭은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잉은 선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피칭은 위아래. 그리고 롤링은 이렇게 통나무가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배에는 6가지 운동이 있거든요. 그중에 회전 운동이 3가지고 직선 운동 앞뒤로 가거나 위아래로 가거나 좌우로 가는 이 그런 운동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그중에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원래 생선은 가슴 지느러미로 대응을 하는데 회전하지 않도록. 근데 얘는 머리 가지고 한다고 그러네요. 머리가 좀 특이하죠?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가 큰데 그건 유용에 활용합니다. 어, 해양 척수동물 중에서 가장 음의 부력을 크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부력이 원래 위로 올라가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라 헤엄을 안 치면 가라앉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죠. 이게 또 유일하게 잡식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식만 하는 게 아니고 해초도 먹습니다. 육식도 이제 이게 음의 부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꽃게, 새우, 갑각류 뭐 이런 무거운 것들을 제가 얘기한 건 밀도가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 뭐 저서 쪽에 있는 저서에 서식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많이 먹겠죠. 80cm가 되면 평균이 86c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에 수렴하면 봄에 임신해서 일찍 낳습니다. 5개월밖에 안 돼요. 보통 상어가 길죠. 1년
보통 1년이고 3년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얘는 뭐 크기도 작고 임신 기간도 짧습니다. 5개월 후에 태생으로 30cm짜리 새끼를 여러 마리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처녀 생식도 해요. 그 동정녀 마리아처럼 수족관엔 수컷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그냥 유전자 복제를 해서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는 DNA가 같은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좀 취약하죠. 유전자가 같다는 게 유전자가 좀 다양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양성 생식을 하는데 천생식을 뭐 없는 경우는 그래도 그냥 죽는 것보다는 뭐 새끼를 자기랑 유전자가 똑같더라도 남기는 게 낫겠죠. 어획하고 낚시를 남았게 가지고 멸종 위기고 이게 회로는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없었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상위 먹이사슬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참치 정도 수준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95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고요. 어제는 제가 루터넌트 거버너의 가든 파티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아침에 뭐 집주인이 랜드레이디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오늘 가든 파티에 가니까 약속대로 못 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아침에 내려가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틀 전에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몰랐고 제가 보통 주말에는 뉴스 신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쭉 보는데 지난 토요일에 봤을 때도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틀 전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 가봤는데 가든 파티를 좋았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쯤 되는 여자애들이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 가든 파티 가면은 먹을 걸 주고 음악 밴드 춤추고 뭐 그리고 뭐 의장대는 아니지만 예, 1차 세계대전 때 복장으로 어 뭐죠?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자를 갖다가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서 다녀요. 그 1차 세계대전 그때 고전적인 복고적인 스타일로 그리고 그 군인들도 그 가든 파티라는 게 사실 예전에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참전하는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소가 없잖아요. 군인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야외에서 뭐 간단한 음식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줬냐면 차하고 레모네이드 그리고 쿠키 샌드위치 그런 건 그냥 먹잖아요. 쉽게. 그거를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쟁반에 가지고 하나씩 먹는. 그러니까 파티도 보통 서버들이 다니면서 쟁반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먹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가든 파티는 그게 야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아주 즐거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 이 유튜브 보시면은 그 초기 화면 가시면 위에서 춤추는 소녀가 있거든요. 그게 그 가든 파트에서 찍은 건데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다른 거 다 취소하고 갔습니다. 오후에. 이번에도 좋았어요. 역시 예전과 같은 음식, 음악.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석자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비해서. 아마 홍보를 늦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소년은 아니지만 처녀들이 흥겨운 음악이 나오니까 맨발을 딱 신발을 벗고 춤을 추는 거를 보기도 했습니다. 뭐 좋았던 2시간 동안 즐겁게 어제 보내서 좋았고요. 내년에는 미리미리 챙겨서 친구들하고 같이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안타깝네요. 여러분한테도 같이 가고 싶은데 어렵겠죠. 어쨌든 그 내용은 사진하고 사진 제가 주총독하고 부부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그 춤추는 맨발의 어, 소년 아니죠. 처녀도 있고, 뭐 우리 저 랜드레이디가 또 우리 룸메이트 중에 하나가 네팔에서 왔는데 어, 이번에 집사람이 오면서 사리, 인도 복장이죠. 그거를 선물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리 입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다음 카페에 어제 올렸습니다. 그 감상하시면 간접적이나마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